수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76쪽 B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 문제는 B의 뜻을 알고 B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6쪽 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엔의 모듬은 물 3컵에 포도 원액 2컵을 넣어 포도 주스 1병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여러분, 포도 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랑 포도 원액을 섞어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물과 포도 원액의 비율을 잘 맞춰서 잘 넣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포도 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3컵입니다. 그리고 포도 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원액 2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 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보세요. 네, 먼저 물의 양 3컵, 그 다음에 포도 원액의 양 2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물 3컵, 포도 원액 2컵, 그 다음에 또 물 3컵, 포도 원액 2컵 이렇게 왠지 3컵 2컵, 3컵 2컵, 3컵 2컵 이렇게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포도주스를. 자, 그러면 표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물의 양이 9컵일 때는 포도 원액은 6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의 양이 12컵일 때는 포도 원액은 8컵, 그 다음에 물의 양은 15컵일 때는 포도 원액을 10컵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자,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은 뺄셈과 나눗셈 중에 어느 방법으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뺄셈으로 하면은 1컵, 2컵, 3컵, 4컵, 5컵 이렇게 계속 그 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보니까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2분의 3배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 원액의 양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은 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76쪽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여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호 가운데 점 2개 있는 거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이제 B라고 합니다. 이 기호를 B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3대 2라고 쓰고 3대 2라고 읽습니다. 3대 2는 3과 2의 V, 그리고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 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발음이 좀 약간 부정확해서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3의 2에 이렇게 2에 2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에 그게 뒤에 있는 거, 3의 이거는 3이 앞에 있는 거. 네. B 3대 2에서 기호 땡땡은 오른쪽에 있는 2는 이제 기준이 되는 양입니다. 2가 이제 뒤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양이 뒤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뒤에 있는 거는 기준양, 그 앞에 있는 거는 비교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뭔지 한번 명탐정 코난이 되어서 한번 추리해 볼게요. 어떤 게 뒤에 쓰면 좋은지 보니까 여기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라고 있는데 2에 에라는 거 글씨 기억해서 에라는 거 그게 바로 뒤에 있는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의 이거는 앞에 있는 거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약간 이런 표현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야 하고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77쪽 알뜰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
1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300원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0원을 사면은 3,000원을 기부하는 거죠. 네,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의 비를 구하려고 할 때 기준량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겠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당 300원 기부하는 거잖아요. 판매하는 금액을 먼저 알아야지, 판매 금액을 알아야지 기부하는 금액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량은 판매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이 2,000원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기부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서 600원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량은 바로 판매 금액이고, 우리가 이거를 비로 했을 때 300대 10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준량을 뒤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쓰니까 300대 10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1000대 30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틀린 생각이죠. 네. 왜 그러냐면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에 비해서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량을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과서 77쪽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여러분,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는 3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의 거리는 20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거리의 비를 구하니까 우리가 30대 20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까지는 30m,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는 20m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30대 20 이렇게 거리의 비를 쓰면 되고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 적용해 볼게요. 자, 흰 바둑돌은 4개, 검은색 바둑돌은 7개입니다. 흰 바둑돌의 수는 4개, 검은 바둑돌의 수는 7개. 자,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다음을 나타내 보세요. 그래서 2와 9의 비는 2대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20에 대한 7의 비는요, 여러분 20에 그건 20을 맨 뒤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7대 20 이렇게 쓰면 되고, 11의 8에 대한 비, 8에 한마디로 8을 뒤로 보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될 것입니다. 자, 3번. 슬기는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8컵에 설탕 3컵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8컵에 한마디로 밀가루 8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밀가루 8컵을 뒤에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설탕 3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로 나타내니까 3대 8.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밀가루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럼 그에 따른 설탕을 몇 컵 넣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수학 같이 교과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76쪽 비를 알아볼까요? 2번 단원, 4단원 비와 비율인데요. 네, 76쪽에 1번 보니까 포도주스 한 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물과 포도 원액이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물과 포도 원액의 비를 맞춰서 섞으면은 포도 주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물 3컵, 그리고 포도 원액 2컵. 이렇게. 자, 우리가 3대 2의 비를 이용해서 포도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음에 한번 답해 볼게요. 포도 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칠해 보세요. 여러분, 자, 물의 양 지금 3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펜으로 색칠해 볼게요. 3컵이면요, 포도 원액은 2컵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병
포도주스 두 번째 병은요. 자, 3컵. 물 3컵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원액 2컵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포도주스를 이제 3병째 만들다고 하면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색칠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집에 사인펜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색깔로 칠해 놓으면은 한 번에 들어오겠죠, 눈에? 여러분, 선생님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학 공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수학은요, 한 번만 공부해서는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2번, 3번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이나 주변에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자신의 빈틈을 채워나가는 그런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2번, 3번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복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습할 때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색칠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딱 봤을 때 한 번에 이해돼요. 아, 이게 물이 3병, 그리고 포도 원액은 2병, 또한 2컵, 3컵과 2컵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복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복습을 할 때 어떤 게 더 편리할지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자기의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위에 그림에 포도주스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더 색칠해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완성하여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 자, 물의 양이 3컵이면은 포도 원액은 2컵, 그리고 물의 양이 6컵이면요 포도 원액은 4컵, 그 다음에 물의 양이 9컵이면은 포도 원액의 양은 6컵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12컵이면요 이거는 8컵이 이렇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15컵이면은 포도 원액은 이렇게 10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물과 포도 원액의 그 비를 따졌을 때 3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을 섞어야지 한 병의 포도 주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76쪽이 밑에 있는 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설명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집중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 2개 있는 거 이거를 B라고 한대요. 알겠죠?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3대 2라고 쓰고 3대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 2개 있는 거를 3대 2 한마디로 이걸 이제 B를 의미하는 그런 기호로 쓰고 있어요. 자, 3대 2는 3과 2의 B.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 끝에 있는 거 2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2에 3의 2에 대한 B, 그리고 2에 대한 3의 B. 여러분, 애라는 거 있죠? 2에서 여기 애. 자, 이게 바로 애라는 거 나오면은 이게 기준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문제를 접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 3대 2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2는 기준량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3대 2는 기준량. 3대 2에서 2라는 거는 이제 기준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 알뜰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B를 써보세요. 여러분, 판매 금액에 대한
한마디로 판매 금액이 여기서 이제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양은요, 판매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쌍점, 이거 점 가운데에 2개 찍은 거를 이렇게 쌍점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준량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은 여기 앞에 쓴다고 했어요. 그쵸? 비교하는 양. 자,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면은 한마디로 1000이 이렇게 뒤에 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300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대 1000 이렇게 비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1000대 3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슬기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판매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 뒤로 와야겠죠? 자, 그래서 1000원 이제 판매하면은 거기서 300원을 기부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양은요, 1000원이기 때문에 비를 1000대 3으로 쓰면 틀리고요. 300대 1000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 맞습니다. 자, 3번. 자,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0m래요. 그쵸?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 여기가 장애물이겠죠? 자, 여기 장애물이 여기 있습니다.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비. 여기 거리가 얼마겠어요? 전체가 50이니까 여기는 20m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리의 비를 구할 때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 30 대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30 대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수학 익힘책 50쪽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주고요. 다 푼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 과정과 여러분이 풀이한 것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호, 쌍점, 가운데에 점 2개 있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두 수 7과 4를 비교할 때 이렇게 7대 4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요, 7대 4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B 7대 4에서 B는 7은요,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4는 기준량이 됩니다. 자, 2번. 같은 크기의 컵으로 밥솥에 물 6컵과 쌀 5컵을 넣어서 밥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의 양과 쌀의 양의 비를 써보세요. 자, 이렇게 6대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티셔츠 수와 티셔츠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지의 수는 3개예요. 그래서 4대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티셔츠 수에 바지 수에 대한, 여러분, 뭐뭐에 대한, 한마디로 바지 수가 뒤로 가는 거겠죠?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량이 3이고요. 티셔츠 수는 비교하는 양 앞에다가 이렇게 4를 써주면 되겠죠? 자, 바지 수에 대한, 한마디로 바지 수가 또 기준량이 되네요. 티셔츠 수의 비. 여러분, 이렇게 4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51쪽 4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5대 8이 되도록 색칠해 보세요. 여러분, 전체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한마디로 전체가 8이라는 거겠죠? 왜냐면 뭐뭐에 대한이 뒤에 오는 거잖아요. 자, 색칠한 부분의, 한마디로 색칠한 부분이 5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칸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죠?
전체가 8칸인데 우리가 5칸을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친구들이 B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표시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여러분, 7대 3과 3대 7은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네, 틀립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7대 3에서 3이 이제 기준량이잖아요. 근데 3대 7은요, 7이 기준량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7대 3은 기준량이 3이고, 자, 3대 7에서는 기준량이 7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B와 비율을 공부할 때, 지금 여기서 B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게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 처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량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거예요. 키. 자, 키. 한마디로 이제 열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량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반의 전체 학생은 25명이고 여학생은 13명. 남학생 그러면 몇 명이겠어요? 자, 남자는 12명이 되겠죠? 여자가 13명이니까요. 그쵸? 전체는 25명.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는 12대 13대 12. 여학생이 13, 남학생은 12니까 우리 반의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는 13대 12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게 앞에 있는 게 여학생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남학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거는. 자, 6번. 주변에서 B가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써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니까 카레를 만들 때 넣은 물의 양과 카레가루의 양의 비는 7대 1입니다. 네. 이렇게 뭐 요리 만들 때 물의 양과 카레가루 양 이렇게 썼고요. 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떡볶이를 한번 해볼게요. 떡볶이를 만들 때 넣는 뭐 고추장과 자, 우리가 떡볶이 양념을 만들 때라고 할게요. 떡볶이 양념을 만들 때 지금 지울게요. 자, 떡볶이 양념을 만들 때 넣는 고추장과 여러분 약간 달달한 맛을 넣기 위해서 달달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다고 해요. 자, 설탕의 비는 예를 들어서 뭐 3대 1, 뭐 1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TV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여러분 보통 TV 보면 이렇게 가로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비는 예를 들어서 뭐 5대 3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4단원 B와 비율을 공부하고 있어요. 익힘책까지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집 한 권은 또 별도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고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뭐 학원에서도 뭐 문제 많이 풀 테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자기 학원을 안 다니면은 문제집 한 권을 사서 그거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만약 틀린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 사진 찍어서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친절하게 알기 쉽게 적어서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지금부터 그런 걸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배운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문제에 적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나중에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